제가 전업 투자를 10년 동안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틈만 났다 하면 자기 반성의 시간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내리막을 한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져서 없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게 당장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30대 자영업자 같은 직업 소개 채널을 즐겨보는 이유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 또한 힐링이 되고 에너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랑 또 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나,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하면서 반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이 장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에너지를 얻는 게, 저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에 가장 열심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가, 어떤 것을 좀 초심으로 돌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서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만 느슨해져도, 또 매매가 조금만 꼬여버려도 그동안 아무리 굳게 마음먹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서 주기적인 마음다짐이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그 내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식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말도 안 되게 벌리고 쓸어 담고 있어도 그 행복이 오래 가게 두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주식시장에는 매년 새로운 사람이 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무지성 상승 종목들을 봤을 때 졸업까지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졸업이 아니라 목표치를 더 높여가지고 하루에 몇 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지금 시장에 넘쳐날 것입니다. 딱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BM이나 여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시가총액이 무슨 500억, 1000억 이런 잡주가 아니라 전부 다 조 단위입니다. 누구는 하루에 몇 억씩 쓸어 담고 있을 텐데, 근데 이 하루에 몇 억씩 벌 수 있다는 뜻은 하루에 반대로 몇 억씩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졸업이 아니라 목표를 얼마나 높게 잡았는지 몰라도, 아니면 원래 집안이 좋거나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 억대 수익금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망하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전업 투자자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남들 일하는 것처럼 시장에 살아남아 있으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 전업 투자자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잘못 이해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업 투자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일확천금을 벌어야 된다, 벌 때는 확실하게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고 항상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걸로 알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릇을 최대한 키우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원래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원래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딱 500으로 시작해서 저의 지금 매매 그릇은 3천에서 6천입니다. 항상 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금은 2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천 이상 있어도 제 그릇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기에 이 그릇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더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을 알고 처음에는 뭐 500으로 시작했다 치지만 지금은 제가 500에서 600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키운 그릇의 크기라 볼 수가 있으며, 그릇을 최대한 키웠으면 인출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계속 키워나가면서 계속 복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말했던 이 전업 투자자의 목적답게 남들 60세까지 일하는 것처럼 전업 투자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족족 복리의 마법만 생각한다.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릇 최대치가 어딘지까지 알고 그 최대치를 넘어서는 수익금은, 또 예수금은 무조건 인출해서, 인출한 금액을 어디 쓸 건지는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나중에 깡통 차는 일이 있어도, 뭔가 내리막길을 잘못 걷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결국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5천인 사람이 이때까지 5억을 벌었다 치면은,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 계산으로만 봤을 땐 4억 5천을 인출했습니다. 4억 5천을 인출했으면 그릇 5천에서 이 5천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다시 리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5천으로 계속 인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한두 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업 투자자라는 일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그냥 버는 족족 계속 추가 매수하고 그릇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은 한 번 내리막이 왔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돈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 추구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당히 벌었다면 무조건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릇에 최대치만 남겨놓고 안전하게 인출을 한다면 어차피 벌 사람들은 투자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업을 하고 싶고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지, 그냥 하루빨리 한 방 해먹고 빨리 졸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과감하게 놀다 가는 것도 어쩌면 맞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보면 현재 저에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이 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의 차트, 나스닥의 상태, 신용잔고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공매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덩치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서 그냥 끝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와 신저가를 보면은 신고가는 조금만 내려도 250일 기준으로 별로 없습니다. 듣지도 못한 종목들이 위로 올라와 있으며, 그리고 신저가를 보면은 스크롤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대다수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몸집 있는 종목들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외국인의 결정에 인해서 움직일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급등주의 결과는 항상 똑같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당연히 돈을 벌었을 때 인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말했듯이 저랑 완전히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차라리 이 화면에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그리고 셀바스 AI도 좀 안 떴으면 좋겠고, 저기 코난도 안 떴으면 좋겠고, 안 떴으면 좋을 종목들이 대다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했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MDS 테크 쪽에서 눌림목으로 시도를 하다가 좀 당하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뜻밖의 상승을 맞으면서 완전히 계획대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계획은 당연히 주가가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주인공은 당연히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전에는 좀 장 초반에는 매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우상향으로 한 방에 10만 주를 사들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한 주가가 고점을 뚫어주기 전 한 8만 5천 원 정도 8만 5천 원 정도 뚫어줄 때 외국인이 갑자기 9만 주 이상 쓸어 담았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상태이다가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9시 35분부터 한 방에 10만 주를 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점과 가까워지고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일 것이고 이걸 잘 포착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매매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고점만 다시 힘없이 깨는 게 아닌 이상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 뭐 어제까지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자리가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충분히 쉴 만큼 쉬었고 쉴 때도 못 잡았다면 그리고 오늘 잡았다 하더라도 전 고점 아래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DS 테크는 저도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전에 고점 근처인 3,310원보다 위에서 초반에 매수를 했지만 3,310원 제가 중요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이유가 혹시나 물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탈출할 기회를 잘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자리를 좀 힘겹게 시간 질질 끌면서 힘겹게 깨면은 회복력이 그만큼 빠른데 이 깨는 순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310원을 너무 힘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여기 매수 대기가 수십만 주씩 걸려 있었는데 그냥 시장가로 뱉어버리면서 이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의미 없이 깨버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깨면은 이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운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데 저도 그걸 알고 좀 허무하게 깨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 던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버티다가 질질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손절을 했습니다. 체결 내역을 보면 초반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 고점 근처인 3,335원에 샀다가 그리고 한 번 반등할 때 탄력이 끊길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재진입을 했는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3,200원에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보티즈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으면서 46만 주와 함께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번갈아 가면서 3교대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 로봇주에서만 잠깐 수익을 챙긴 다음에 빨리 손 놓고 지켜보는 시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나왔던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전 매도 물량이 5만 주 정도 쌓여 있음에도 뜬금없이 갭상승이 2%나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은 떨어져야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올라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매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라서 시작한 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시세가 더 나왔기 때문에 뭐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가 틀어졌다면 매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외국인이 샀던 것을 하루 만에 팔아먹고 있는데 MDS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샀던 거를 한 방에 팔아먹고 또 어떤 종목들은 그냥 끝까지 사면서 끌어올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외국인의 선택이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 그릇대로 해먹고 인출하는 게 답이라는 것.
오늘까지도 로봇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위치에서 오르긴 했지만 이제 로봇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유리한 자리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딱 오늘 수익까지만 만족을 하고 3월 시장 천천히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